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 분석가 방구석 뱅거입니다. 이번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할 결승 두 경기는 EPL 두 팀 간의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리그에서 두 팀 간의 맞대결이 두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리그 두 경기로 미리 보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두 팀 모두 시즌 시작 전에 감독이 교체된 팀인데요. 팀의 큰 틀이 바뀌었던 감독 교체였습니다. 먼저 첼시는 무리뉴와 콘테로 이어지는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진행해왔다면 이번에 부임한 사리 감독은 강한 전방 압박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공격 축구인 사리볼을 통해 경기를 진행하며 팀의 컬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22년간 지휘봉을 잡았던 아스날 그 자체 아르센 벵거 감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유로파리그의 제왕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며 새로운 아스날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두 팀 간의 1차전은 시즌 극초반인 2라운드 2018년 8월 19일에 첼시의 홈구장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펼쳐졌습니다. 1차전은 새롭게 부임한 두 감독의 색채가 진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첼시의 사리 감독은 나폴리에서도 그랬듯 4-3-3을 들고 나왔습니다. 불안한 수비력으로 콘테 감독 재임 시절에는 중용받지 못했던 다비드 루이스의 빌드업 능력을 높게 평가한 사리 감독은 주전으로 중용했고 이번 시즌 여름에 영입한 필드 위의 사리볼 이행자 조르지뉴를 수비형 미드필더에 배치시키며 역삼각형 형태로 중원을 꾸렸습니다. 여기에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했던 캉테에게 공격적인 롤을 부여하며 전방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의 핵인 아자르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1차전을 진행한 첼시였습니다.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은 4-2-3-1의 포메이션을 사용했는데요. 미드필더의 2명의 영입생 중 99년생의 귀엔두지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자카와 함께 더블 볼란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공격 전개를 중시하는 에메리 감독은 이워비와 미키타리안을 선발 출장시켰고 최전방에 오바메양을 선발 출장시키며 첼시의 높은 수비 라인으로 발생하는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아스날 역시 공격의 핵인 라카제트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그 초반의 경기였던 만큼 체력적인 여유가 있었던 두 팀은 높은 라인에서의 압박을 경기 내내 전개했고 경기의 템포가 매우 빨라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또한 두 팀 모두 낮은 위치, 골킥부터 빌드업을 진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대의 높은 라인에 골킥을 박스 안에서 받아 다시 골킥을 전개하는 장면이 다른 경기들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을 정도로 서로 전방 압박이 강했던 경기였습니다. 첼시는 사리볼의 핵심 조르지뉴가 별다른 압박을 받지 않으며 경기를 원활하게 조율해 나갔는데요. 강한 압박을 받지 않은 조르지뉴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전방으로 위협적인 패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 골 장면이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압박을 위해 라인을 높게 올린 아스날의 배후 공간으로 마르코스 알론소가 침투했고 압박 없이 시야가 확보된 조르지뉴에게서 좋은 패스가 배급되었고 이를 페드로가 마무리하며 첼시가 앞서 나갔습니다. 또한 첼시는 후방에 위치한 조르지뉴와 다비드 루이스가 롱패스로 아스날의 넓은 배후 공간을 노렸는데요. 모라타에게 아스날의 수비 시선이 쏠린 틈을 타 시야 밖에 있던 페드로, 바클리, 캉테가 침투하며 아스날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렸습니다. 두 번째 골 역시 이러한 패턴으로 나왔는데요. 이미 한 골을 실점한 아스날이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부근까지 올렸고 이 넓은 배후 공간을 아스필리쿠에타가 한 번의 롱패스로 허물었고 모라타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며 2-0으로 앞서 나간 첼시였습니다. 첼시의 선수들은 좌우, 앞, 뒤로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선수들의 밀도가 높은 압박을 펼쳤습니다. 이 압박 전술은 반대편 측면으로의 전환에 취약한데요. 아스날은 이를 공략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상대를 몰아넣고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허용된 베이린에게 전환 패스를 공급했고 이를 완성도 높은 컷백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역전할 수 있을 만큼 골 찬스가 많았던 아스날은 아쉬운 결정력으로 동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후반 교체 전술은 그동안 벵거 감독의 아스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교체였는데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중원에서 빠른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에메리 감독은 자카를 대신하여 토레이라를 투입하였고, 팀의 에이스인 외질이 부진하자 가차없이 교체하며 아스날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체 멤버로 시작하여 후반에 투입된 양 팀의 공격의 핵 아자르와 라카제트 두 선수와 두 팀의 희비는 한 장면으로 엇갈렸습니다. 라카제트의 패스 미스로 시작된 첼시의 공격 전개는 첼시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아자르가 측면에 위치하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언더래핑하는 알론소의 호흡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며 득점을 기록했고, 결국 1차전은 첼시가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두 팀 간의 2차전은 23라운드 2019년 1월 20일에 아스날의 홈구장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은 1차전을 교훈 삼아 단점을 보완한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중앙 미드필더 4명을 배치한 다이아몬드 442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앙 지향적인 포메이션이었지만 이번에도 측면에서 승부를 본 에메리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중원에 활동량이 좋은 미드필더 3명, 램지, 귀엔두지, 토레이라를 배치시킨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보다 높게 위치한 램지는 조르지뉴를 전담 마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토레이라와 귀엔두지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첼시 풀백의 전진을 제한했고, 중앙에는 램지가 조르지뉴를, 자카와 귀엔두지가 중앙으로 가담하여 첼시와의 중원 싸움을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메양과 라카제트의 투톱을 사용하며 두 선수의 공존을 노렸습니다. 이에 첼시의 사리 감독은 1차전과 똑같이 4-3-3을 사용했고, 교체로 시작했던 아자르와 코바시치가 선발로 출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던 첼시였습니다. 다만 1차전에 전형적인 원톱 공격수 모라타가 출전했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아자르를 제로톱으로 기용하여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공격수들과 스위칭하는 모습을 기대한 사리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스날이 완벽하게 주도했습니다. 치열하게 중원 싸움이 전개되는 중앙에서 빌드업을 가져가지 않고 오른쪽 풀백 베예린을 통해 측면에서 빌드업을 전개한 아스날이었는데요. 전방의 공격수는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침투하고, 토레이라 역시 측면으로 이동하여 수비수를 끌어내며 공격수에게 1대1 상황을 만들어주었고, 베이리는 측면으로 길게 패스하며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반대편에 있던 두 명의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압박 시에는 투톱이 두 센터백을 마크하고, 램지는 조르지뉴를 전담 마크하며 기초 빌드업의 중심을 통제했고, 토레이라와 귀엔두지는 측면 풀백을 견제했으며, 중앙으로 공이 투입되면 후방에 위치하고 있던 자카가 전진하여 압박하며 유기적인 압박이 잘 이루어졌던 아스날이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득점은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는데요. 첫 득점 장면은 약속된 세트피스로 베예린의 얼리 크로스를 라카제트가 환상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이날 준비한 측면에서 측면으로 전개하는 빌드업으로 얻어낸 프리킥이 득점으로 연결되며 계획대로 경기가 잘 풀린 아스날이었습니다. 반면 첼시는 그동안 큰 로테이션 없이 계속 베스트 11이 가동되었는데요. 여기서 체력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캉테를 제외한 미드필더들의 공수가담 속도가 늦어졌고, 조르지뉴와 다비드 루이스가 봉쇄당하며 아스날의 배후 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자르의 제로톱 역시 전방으로 침투할 상황이 나지 않았고, 후방으로 내려오자니 아스날의 중원에 수가 많아 스스로 갇히는 골이 되었고, 측면으로 이동하자니 미드필더의 침투가 따라오지 않아 박스 안에 선수가 부족했고, 결국 알론소가 박스로 침투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 경기는 오바메양과 라카제트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며 동기부여가 잘 된 아스날과는 달리 지치고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 첼시가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 두 경기를 바탕으로 3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두 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데요. 먼저 첼시는 리디거와 치크가 시즌 아웃으로 결장이 확실시되고, 훈련 중에 캉테와 조르지뉴가 부상을 입으며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홀딩과 베일인 그리고 램지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미키타리안이 국가적인 문제로 출전이 불가능한데요. 첼시는 주전 미드필더 세 자리와 센터백 리디거의 결장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지, 아스날은 조르지뉴 봉쇄의 1등 공신이었던 램지와 에메리 감독의 측면 사용 전술 변화의 핵심인 미키타리안의 부재는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리 감독은 이번 시즌 플랜 A였던 4-3-3을 들고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반면에 이번 시즌 플랜 A가 딱히 없던 에메리 감독은 무슨 전술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두 팀이 맞붙은 두 경기에서 7골 중에 6골이 전반에 나올 정도로 화끈한 전반전이 진행된 두 경기였는데요. 리그 경기가 끝나고 3주 넘은 휴식으로 체력을 비축한 두 팀이 1차전처럼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빠른 템포의 경기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